자, 모빌리티 과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뭐야, 이거. 나 따라하는 거 같잖아, 이거 지금. 아니, 또 이제 2022년 해 바뀌었으니까 인사 드릴 건 드리고 시작을 해야지. 네.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귀엽다, 우리. 아, 이런 건가? 아니, 2022년 또 새해가 돼가지고 특별하게 과외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은 종목 얘기도 종목 얘기지만 1월 첫 번째 주에 주목할 일정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 1월 첫째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이면 CES 2022. 그렇지. 그 매년 초에 하는 그 빅 이벤트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2가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을 듣고 2년 만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오프라인 개막을 하는데 오빠 그 알 거야. 왜 주식 경제방송국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잖아. 그래서 뭐 기자 라스베이거스 출장도 보내고 주식시장에서는 참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뭐 리스트 막 돌아다니면서 투자하고 막 오르고. 사실 그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가 거기 가가지고 CES 2022 리뷰 그다음에 관람기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올리는데 상당히 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새해 첫 벽두부터 이제 올 한 해를 주도할 수 있는 IT 트렌드. 특히나 이제 CES가 C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잖아. 근데 이 C가 컨슈머가 아니라 일렉트로닉 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이런 IT 가전 박람회인데 자동차가 또 주인공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제 가전, IT 애널이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애널도 같이 가더라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고 향후에 이런 쪽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모가 시간에서도 CES 관련돼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려 400개 넘는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 다 보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뭘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빠한테 내가 또 미리 연락을 했잖아. 과외 받기 전에 자습하려고. 그랬더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렇게 딱 짚어줘서 내가 또 공부를 했지.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번 티저에 외계인을 등장을 시켰더라고. 깜짝 놀랐지.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최신 기술과 비전을 만나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외계인 납치해서 기술이라도 빼돌렸나 싶어. 무슨 신기술을 공개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외계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일전에 그 애플 쪽에서 신제품 발표할 때 워낙 센세이션하다 보니까 외계인 납치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을 납치에다가 기술 개발을 시켜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 신제품이 나온다 하는 약간 우스갯소리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이 뭔가 보여주려나? 그니까. 이게 뭔가 기대가 되는 외계인 하니까. 그치, 엄청 티저에? 기대되지. 외계인. 근데 현대차 티저에는 이제 그 로봇 개 등장한다? 로봇 개?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기술이고 작년에 인수한 이후에 이번에 뭔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이런 로봇 관련되어서 이쪽을 또 자율주행 AI와 연계시켜서 뭔가 나타나는 부분 자체도 같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에 입는 로봇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이러한 부분이 또 신년회 하게 되잖아 이제 내년에 바로 정초에 신년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이런 부분 자체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도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빠 진짜 그 감이 맞았어. 왜냐면은 이번에 로보틱스랑 메타버스를 좀 섞여가지고 이동 경험을 확장시키는 비전을 보여준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냥 엉뚱한 내 생각에는 뭐냐면 요 포스터에 있는 개 로봇 있잖아. 개 포스터? 로봇을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내가 이 개랑 연결이 되는 거야. 메타버스를 통해서 개와 연결이 된다. 당장 이게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해는 가진 않는데 약간 개소리인가? 개소리? 우리 방송 맞지? 뭔가 여기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 지금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 개소리인가 이랬을 때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도 말이 더듬거린다. 워낙 유명한 게 또 이적보행 로봇 그리고 이런 로봇계 이런 쪽으로 워낙 유명하잖아. 그리고 관련 영상이 워낙 유튜브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와 섞어서 뭔가를 한다? 내가 약간 듣기로는 이 부스 체험을 아이디를 생성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게끔 뭐 그 체험 부스 있잖아. 그 체험 부스 안에서 우리가 로봇과 또 자율주행과
뭐 이런 여기 것들 다 나오는 신기술들. 신기술들 같은 경우를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익스피리언스잖아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 마침 또 신년에도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녹아들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네. 기대를 해야겠어. 그리고 현대 마지막으로 현대 모비스인데 컨셉트카 2종을 공개를 한대. 그러니까 컨셉카? 여기 지금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 네 바퀴가 뭐 90도로 꺾여가지고 평행 주차도 가능하고 차가 제자리 회전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좋아지지 않았어? 잠깐만. 차가 네 바퀴가 이렇게 꺾이는 건가? 90도 아니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서 있잖아. 평행 주차를 하려면은 뭐 어떻게 바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리리링 뭐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나 이렇게 봐.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띡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 약간 좀 바보 같은 거 이게 같지? 바보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옆으로 갔다가 바로 이렇게 되는. 내 다음에 영상 찾아올게. 와 세상 신기하다. 이건 세상 신기하고. 그치? 보통 자율주행으로 저기 좁아가지고 타기 힘든 거 이런 거 이렇게 부르는 뭐 이런 자동주차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잖아. 근데 평행주차 뭐 바퀴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컨셉카 이런 것들은 재미있는 것 같아. 그러게. 재미있는 것 같고 이게 기아 쪽에서 작년이 아니었지. 올해 사명을 기아로 변경을 했잖아. 기아카에서 카 자체를 빼면서 기아로 변경을 하면서 PBV 그러니까 퍼포스 그렇지 퍼포스 빌드 비클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맞는 이런 차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바퀴 이런 것들이 만약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면 평행주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목적에 맞는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재밌었어. 지금까지는 재밌었어. 근근데 내가 투자자라면 말이지. CS202랑 주식 투자랑 이거를 뭐 어떻게 연결지으라는 거 정말 갑갑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옛날 방식으로 창가기업 선침해? 뭐 이런. 그거는 뭐 의미가 없지 사실. 그치. 사실 창가기업 선침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400개 근데 참가하는데. 물론 비상장도 있긴 글로벌 하겠지만.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 다수 이런 벤더들 이런 부분 참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시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이런 대기업들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를 주도하게 될 이런 가전 쪽이나 자동차 그리고 이런 일렉트로닉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도적인 트렌드를 읽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또 연초에 1월 10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보통 이제 참여 관련 기업들도 우리가 점검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발표하는지 점검하기도 하지만 그 한 해 이 바이오 관련되어서 이런 신약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트렌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 그때 당시에 주도했었던 것이 이중항체, 뭐 카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나왔었고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이잖아. 마찬가지로 이번에 CES도 봐야 될 게 단순히 참여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부분을 발표를 했고 향후에 이런 부분 자체가 언제쯤 상용화 될 것이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들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 발전이 어느 단계까지 왔고 실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도적인 트렌드 자체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게 단순히 뭐 스마트 가전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CES 중에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가전 관련되어서는 나는 로봇. 그러니까 CES에서 각각의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자율주행 쪽이라면 당연히 이와 관련지어서 앞서 뭐 현대모비스도 컨셉카 이런 부분 발표를 하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단순히 지금 3단계 향후에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쪽으로 왔는지 향후에 뭐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가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축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현대 오토웨버 오늘도 이와 관련돼서 주목받으면서 올라왔더라고. 이런 쪽이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고 관련돼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익스피리언스
관련 지어서는 메타버스. 가상 환경 하에서 이런 자율주행 차도 타보고 관련돼서 로봇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또 대화도 할 수 있겠지? 잘하면 가상 환경이니까. 그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대화하게 될지 로봇이 뭐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화를 해주면 정말 땡큐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의사소통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런 AI 기술이라든지 로봇과 접목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가상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설명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환경, 서버 관련된 환경을 구축할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 그룹군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네이버는 네이버 Z를 통한 제페토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그라운드 X를 통한 관련된 기술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SK그룹도 모든 관련 사업 자체를 메타버스와 연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런 지금은 D램이 이제는 커머더티 개념으로서 이 서버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일상 재화처럼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의 이런 용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가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려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네. 이까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리시한 가전. 가전은 우리는 이제 또 M트렌드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트렌드에서 또 자세히 다뤄줄 거야. 아니야. 근데 이쪽이 스타일리시한 가전 할 때 단순히 이게 우리가 그냥 TV, 뭐 OLED 화질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아니야. 지금은. 아 진짜? 서비스용 내가 로봇. 잘못 생각했네. 서비스용 로봇. 이쪽이 스타일리시한 가전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내년 4월 달에 서비스용 상업용 로봇 자체를 출시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스타일리시한 가전 자체가 마찬가지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M트렌드 모바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차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단순히 이런 모빌리티 관련돼서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동차, 모빌리티 크게 보면 이쪽이 크게 보면 로봇이야. 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쪽이 가전 쪽 이 트렌드로서 이런 경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산업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가전 박람회인데 자동차가 나와. 그렇지. 로봇이 나와. 메타버스가 나와? 되게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트렌드를 새 벽두부터 우리 제시를 하는 거지. 올해의 우리 가전과 그리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트렌드는 이겁니다 라고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쇼인 거지. 내가 진짜 조금 시야가 좀 좁았던 것 같아. 가전이라고 해서 우리 영역 아니지, 모빌리티 개념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전이랑 로봇이 또 연결 지으면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 얘기는 뭐 그 얘기로 남겨두고 오빠가 주목하는 쪽이 CES 2022에서 차, 로봇, 메타버스에 관심 갖자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 얘기를 좀 나열은 했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건 또 유망주는 아닐 테고 그냥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 정도로 삼자.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주주로서 뭐 이런 삼성전자 좋아요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로봇 얘기를 하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로봇이라고 다 같은 로봇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얘기 잘해준 것 같아. 그럼 우리 다음 종목은 로봇 관련주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항상 또 하는 그 숙제 같은 거 있잖아. 5글자.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항상 이걸 어떻게 뭐지 하고 줄일까? 긴장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다음 시간에 내가 숙제로 해올게. C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E는 메타버스 느낌표.
세 번째는? 다 느낌표. 이건 너무 끼워 맞춘 것 같다. 아이, 그래도, 이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다. 짝짝짝짝. 이 정도, 너무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머리 싸매느라고 지났어, 지금. 나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안 돌아가서 이게. 어려웠어. 제일 어려서 고비를 한번 맞았지. 힘들었어. 그러면은 오빠가 방금 CES에서 S 로봇이랑 또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침 또 이번 주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였거든.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내가 가져왔거든. 근데 사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12월 들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어. 왜 그래? 12월 들어서 가장 셌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이야. 갑자기 무슨 때 아닌 테마주 바람이야?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실체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상암동에서 왔잖아. 그쪽에 이제 우리 본사가 있고 그러니까 상암동에서 그 MBC 이쪽에 나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 근데 들어보니까 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어. 서빙 로봇. 서로 다른 얘기했다. 그래? 자율주행 도로가 있어. 자율주행 도로가 있어? 그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 식당 가면 식당 가면 있어. 짜장면을 배달을 하는데 로봇이 배달을 해준다대? 나 참치 먹으러 갔거든? 그 은행 B 있잖아. 은행골. 거기서 지금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던 거지. 사실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인천공항 이런 데 가면 돌아다니면서 안내해주고 이런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은 돌아다녔잖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우리가 주문하고 나오는 것 자체도 로봇이잖아. 그게 보게 되면. 무인화 로봇.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해준다?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로봇.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12월 중에 포인트는 결국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상용화 로봇 진출한다고 했었지. 신사업으로 로봇을 찍은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로봇 TF팀 그러니까 로봇 TF 프로젝트 팀이지. TF는 태스크포스니까 프로젝트 팀을 사업팀으로 격상을 시켰어. 우와.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이번에 사업부 자체를 재편을 했는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DX 사업부 자체를 나왔는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이 가정과 더불어서 로봇을 포함을 시켰어. 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사업팀으로 격상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22, 23, 24년에 향후 3년 동안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대. 로봇 쪽만? 로봇 쪽에. 어머. 그래. 이쪽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향후 차세대 먹거리로 이런 부분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내년 4월 달에 이런 상업용 서비스 로봇 자체를 출시를 하겠대.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그동안에 로봇 관련주 하면 다수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 돈 버는 기업은 거의 없어. 거의 3년 연속 적자, 4년 적자, 그리고 지금도 적자야. 그런데 단순히 기술력만을 가지고 관련된 정부 정책에서 로봇 관련 얘기가 나오면 잠깐 반짝이고 그치고 그래.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수년간에 그쳤었다면 이제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서빙 로봇이랑 돌아다니는 거 보고 있잖아. 그리고 삼성, 민간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참여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와 관련된 출시 일정까지도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정 매매 혹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런 관점에서 12월 중에 이런 부분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당장 4월까지 볼 필요도 없어. 우리가 CES 얘기하면서 로봇 얘기를 했잖아. 그게 1월이잖아. 이게 그 모멘텀을 지금 반영을 한 거구나. 관련되어서 12월 중에 이런 부분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던 거지. 물론 1월달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 또 꺾일 수도 있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또 꺾이면서 향후에 4월달을 바라보면서 또 그때 전후에서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없던 것이 새로 생겼고 물론 아예 없던 건 아니겠지. 근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대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생기는 속도 자체가 가속화된 부분이고 변화와 속도가 가속화된 부분이고 그 한쪽에서 가상세계, 디지털화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 자체가 같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딱 찍으면서 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줬다는 거지. 그래서 올랐구나.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주에 강했다가 아니라 12월 중에서 지난주도 강했고 지난주도 강했어. 이런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빠 내가 이름에 로봇자 붙어있는 기업 다 모아왔거든. 아, 뭐 있어? 봐봐. 근데? 유진 로봇, 로보로보, 로보티즈, 에브리 로봇, 그다음에 T 로보틱스, 로보스타도 내가 얘기를 했나? 뭐 아무튼 로보스타. 6개 내가 모아왔거든. 근데 이게 그 로봇이 그 로봇 같아가지고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쪽이라고 했잖아. 안정적으로 로봇 관련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적 보고 로봇 관련주 또 이렇게 좀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을 거거든. 어떤 기업인지 실적 측면에서. 두 번째, 또 나는 화끈한 그런 움직임을 원해서 로봇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 대장주라고 표현을 해야겠지. 섹터 대장.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로봇 관련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볼까, 좀 종목? 어려운 거 질문을 하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미안해. 일단 뭐 실적 관련지어서 실제 숫자를 내고 있는 뭐가 기업은 그렇게 있을까? 많이 없어. 아. 사실은 많이 없고 다수 기업이 적자이고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산업용 로봇 투입이 되는 쪽 뭐 이런 쪽이든지 아니면 최근에 상장한 기업 중에 에브리봇. 우리 집에 있잖아. 에브리봇? 쓰잖아. 청소기? 이사 가면서 하나 샀잖아. 이게 보니까 뭐 듀얼 스핀 방식의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게 포인트더라고. 근데 실제 로봇 청소기가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이게 자율주행이야. 뭐라고? 자율주행 카. 이게? 기반 기술은 똑같아. 봐봐. 카메라로 보고 그리고 위치 찾아서 센서로 이런 부분 확인하고 그치? 그러네. 카메라로 자율주행차 보고 그다음 위치 자기가 찾아서 센서 판단하네 보고 또. 그치?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게 레이다 이런 부분 가서 레이저로 쏘던지 초음파를 쏘던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응용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련 시장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하고 있는 쪽이 이런 서비스형 로봇 쪽, 로봇 청소기가 있지만 이게 좀 더 커지면 자율주행카, 그러네. 로봇 이런 쪽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 자율주행 청소봇도 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소. 우리가 모빌리티인데 로봇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네. 자율주행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트렌드인 거고 에브리봇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야. 그리고 숫자도 좋아지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먼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로봇이 들어간다고 다 같은 로봇 기업이 아니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보로보를 얘기를 했는데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 우리가 스팀이라고 표현하잖아. 스팀이라고 몰라. 표현하고 있는 뭐 융합교육 뭐 이런 쪽이고 그래. 스팀이 사이언스 그 다음에 T가 뭐 이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E가 뭐 이런 거 논리 있고 뭐 수학도 들어가고 막 이래. 그래서 STEME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우리가 스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창의력 융복합 교육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는 로봇 코딩 관련되어서 교육용 로봇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야. 로보로보. 그리고 앞서 이제 로보스타를 얘기했는데 로보스타는 최대 주주가 LG전자야. LG전자고 이쪽에 들어가는 이런 공장에서 우리가 로봇팔 이렇게 지잉 잡고 뉴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송시키고 적체하고 분류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 로보스타가 하고 있는 쪽이야. 이쪽이 LG전자 쪽이고 FA라고 표현하지.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무인화시키는 로봇 자동화 공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물류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야. 이쪽이. 그리고 로보티즈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 이쪽은 이런 일부 교육용 로봇 쪽 이런 부분도 하고 최근에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이쪽은 탐방을 다녀왔는데 강서지구에 있어. 사업 멋들어지게 올렸는데 우와. 이쪽에 되게 되면 이런 자율주행 쪽 관련된 실증 사업 자체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쪽이야. 그리고 별표. 재미있게도 로보티즈의 2대 주주는 LG야. LG전자. 다 먹었네. 로보스타도 LG가 그렇고 로보티즈도 생각을 그렇고. 해봐. 스타일리시 가전이라고 얘기를 했지. 프리미엄 가전의 강자는 어디야? LG. 가전은 LG.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훨씬 더 강하잖아. 이쪽을 가만히 놔두고 있을까? IoT,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되면서 그런 쪽을 제어하고 하는 것들 반도체가 하지만 관련되어서 이런 서비스용 상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난 로보티즈가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 왜냐하면 또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어.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따지면 이런 관절 있잖아. 관절. 이런 것들이 로봇 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까요? 움직이고 세밀하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 유압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로보티즈 가서 보니까 이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
다이내믹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계 우수 상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어. 그리고 내가 탐방 갔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갑자기 이제 로봇이 움직이면 이런 거야. 갑자기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이 출렁이잖아. 이렇게 하면 물이 출렁이잖아. 이걸 봤어. 로봇으로 어떤 물컵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물이 출렁이는 거야.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관절 이거 적용 안 됐을 때.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이 이 상태에서 빠르게 갔다가 이거 자체를 천천히 감속을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거의 출렁임 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션 제어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실증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쪽 탐험을 갔더니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했던 라스트 마일 관련된 자율주행.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은 우리가 물류 배송을 할 때 배송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라스트 마일, 마지막 1마일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짐 같은 거라든지 이런 뭐 물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적재한 이후에 어떤 무슨 택배 차량 같은 데 실어. 그래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잖아. 근데 마지막에 어떤 우리가 뭐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와 관련돼서 택배를 한꺼번에 그냥 쌓아놓고 알아서 찾아가세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집마다 배송을 해야 되잖아. 나르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로봇이 대신 해주게 된다면 꿀이지. 꿀이지. 그런 부분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로보티지가. 이동할 때도 미들 마일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로봇이 자율주행차가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로보티즈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자율주행 쪽 관련된 특허, 실증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강서에 있는 마곡지구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실제 로봇 관련되어서 그쪽에 있는 이 관절 쪽 그리고 모션 제어 이런 쪽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야. 물론 작은 교육용 로봇도 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에브리봇은 얘기했고 듀얼 스핀 물걸레 청소기. 근데 이렇게만 볼 수 있는 아까 말했지. 자율주행 차로도 확장할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쪽이 삼성향이야. 왜? 삼성과 이와 관련된 자율주행 연구 개발을 지난 2년여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관련 특허도 다수 출원을 했어. 야. 왜냐면 말했잖아. 이게 로봇 청소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센서로 관련되어서 그 집안에 있는 이런 환경 자체를 빠르게 인식을 하는 거야. 빠르게 인식을 하고 똑똑해 진짜. 머신러닝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AI 이런 것들 접목시키면 계속 학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카메라로 보고 거기에 저기에 무슨 먼지가 많네? 쓰레기가 있네?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카메라로 그런 부분을 보고 센서로 어떤 위치인지 계속 인식을 하고 그 다음 평행 이런 것도 맞는지 GPS 이런 것들도 계속 수신 받으니까 통신칩 이런 것들도 계속 들어가고 자율주행 카잖아.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러네.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T 에브리봇. 이쪽이고 T 로보틱스도 이쪽 알고 있기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알고 있어. 그쪽 관련 로봇 관련 기술 하고 있는 쪽이고 유진 로봇도 이런 쪽은 원래 로봇 청소기로 유명했던 기업이고 그래서 이쪽 관련 지어가지고 앞서 뭐 LG 쪽, 삼성 쪽 얘기했는데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는 확실한 LG 쪽이고 왜? LG 쪽이 1대주주, 2대주주 올라있는 쪽이잖아. 그러면 에브리봇은 삼성향. 에브리봇 삼성향. 그리고 뭐 T-로보틱스나 뭐 이런 자율주행 쪽 이쪽도 거기도?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삼성향 얘기도 있었어.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업체별로 구분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섹터별로 구분하게 된다면 앞서 로보나 로보 같은 경우나 일부 로보티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교육용 로봇일 수 있는 거고 다만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이 또 T-로보틱스와 더불어서 같이 연관지어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공장 로봇 뭐 3위 THK라든지 뭐 로보스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장용 로봇 들어가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사용되는 공장 자동화 로봇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종류 이런 부분도 워낙 다양할 것 같아. 와 이거 하나로 진짜 그냥 로봇 다 정리되는 것 같아. 오빠 얘기 듣고. 서비스용 로봇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실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있거든. 그쪽은 이족보행 로봇 자체를 또 연구 개발한대.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향후에 또 기술 개발로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될지 또 서비스용 로봇으로 이런 쪽이 서빙하면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제조사가 어딘지 궁금해서 서비스용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안내해주는 뭐 인천공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쪽이었다면 실제
그쪽에서 가기만 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 최근에 저쪽에 SK 그 증권 빌딩 본사에 그쪽 키움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키움 리서치 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그쪽에서 그 봤던 것 자체가 로봇팔이 커피 만들어줘. 야, 로봇팔 커피는 가끔씩 있더라. 있잖아.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이 정확한 비율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만들기 때문에 맛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몇 달을 유지하게 되면 실제 이거 설치하고 이런 비용 자체를 뽑는다고 하니까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실제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보편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본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확실히 최근에. 아까 오빠 얘기했잖아. 이제는 내가 테마주 바람 부는 거야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실체가 생긴다고. 오늘 이거 얘기 하나로 진짜 로봇이 그냥 과외로 다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오빠 로봇 아니지. 어떻게 이걸 AI설, 로봇설 이런 거. 근데 이전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뚝 떨어져서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본을 다 써와서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로봇 아까 CES 같아.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구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쌓여 있는 것 같아. 창윤봇. 창현봇. 눈물의 창윤봇. 한번 울고 가자. 아, 나는 웃으면 안 되는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냥 사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창현봇. 인간의 사투였다. 자판기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 자판기. 로봇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자판기는 아닌 것 자판기도 같아. 로봇 중에 하나잖아. 무인화 기기. 그러니까 자판기보다는 로봇이 특히 좋다. 그치. 차라리 봇 이런 거. 창윤봇. 봇 붙이자. 창윤봇. 상한가 가려나? 그래. 내년에 상한가 갔으면 좋겠다. 계속. 로봇 붙이고. 짬상 10번만. 아니 그러면은 로봇 관련 탑픽을 그냥 하나 꼽자면? 워낙 많은 기업이 그러니까 있는데 너무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꼽아야 될까? 나는 개인적으로 에브리봇 좋아해. 에브리봇? 오. 에브리봇 있고 기술력으로 보면 로보티즈 좋아해. 로보티즈. 두 개. 아까 에브리봇은 LG전자향으로 들어간다는. 삼성전자향 그리고 로보티즈는 LG전자향. 로보티즈는 내가 직접 2번 정도 다녀왔고 관련 사업 내용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쪽이고 LG 쪽 가전과 프리미엄 가전과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관련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확인했었고 그리고 에브리봇도 이게 단순히 듀얼 스핀 물걸레 청소기 뭐 세계 최초 특허 이런 게 아니라 자율주행 쪽 관련지어 가지고 삼성과 관련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쪽은 숫자가 나와. 그치. 숫자가 잘 나와. 실적이다. 이익 나는 로봇 기업을 거의 찾으신다면 없는데 있어. 에브리봇. 에브리봇. 그러면은 오빠의 유망주는 에브리봇과 로보티즈 이렇게 들어봤고 이거 5글자로 고쳐야 되는데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내가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해줘. 에브리봇 느낌표. 에브리봇 느낌표. 로보티즈 느낌표. 그렇게 감탄사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더라고. 나는 창윤 로봇살. 오늘 생성되는 거야. 창윤봇 좋다. 자판기보다 좋다. 띠리띠리 느낌표. 이런 거 띠리리리리. 맨날 그 최칠소 고릴라 얘기 듣다가 봇 얘기 들으니까 뭔가 진화한 것 같아. AI 뭐 좀 진화한 것 같아. 진화. 오늘 웃음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과외 다 받아봤고 2022년도 오빠 잘 부탁할게. 2022년도에는 원금 회복 가자. 그러자. 원금 가자. 회복. 원금 회복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원금 회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 이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 고점, 목표했던 금액 이 부분입니다. 여의도에서 원금은요. 100개. 100개. 10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 고점, 목표 이런 것들 정하시고 꼭 2022년도에는 원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정색하면서 마무리했나? 아니야, 덕담하면서 짠!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우리 2022년도에.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